교재는 172페이지 2023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2회 모의 문제 되겠습니다.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다운로드는 LG U+ 웹하드 사이트 www.webhard.co.kr로 접속하신 후 클래스 1234 그리고 패스워드 1234를 입력한 후 로그인, 게스트 폴더 안에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exe 파일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시면 자동으로 S+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2회 주식회사 윤진의류로 선택하신 후 로그인 합니다. 검색 툴 누르셔서 제2회 주식회사 윤진의류 로그인, 상단에 제2회 주식회사 윤진의류 회사가 열렸으면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다.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지시사항 주식회사 윤진의류의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총 4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만 입력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자, 회계 모듈 또는 물류관리 모듈로 오셔서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을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검색에서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 클릭. 드림물산 주식회사와 행복상사 주식회사인데 일반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의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에서 일어나고요. 금융거래인 경우는 금융거래처, 카드는 카드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타 안 나도록 1000 드림물산 가로 주식회사 가로 닫고 이것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0581912237 오타 안 나도록 김만복 그리고 엔터. 거래처 구분이 매입처와 매출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구분 지으시면 됩니다. 2번 선택할게요. 사용 여부는 동그라미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오셔서 업태, 제조 그리고 엔터. 마우스로 움직이면 조자가 저 멀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될 수 있는 한 엔터로 움직이세요. 자파, 오타 안 나도록. 거래 시작일은 시스템 날짜 올라오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거래 시작일이 있다 그러면 네, 요 날짜를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1100 행복상사 넣도록 할게요. 주식회사도 넣어주시고요. 엔터. 육행복 엔터. 이번에는 매출처죠. 1번 선택하겠습니다. 업태 쪽에 오셔서 유통 그리고 엔터. 자파. 이렇게 해서 드림물산 주식회사와 행복상사 주식회사를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하는 문제네요. 병상품이고요. 기준 단위는 EA네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지금 물류관리 쪽으로 열렸기 때문에 품목 등록 열립니다. 클릭. 상품이고요. 3001 병상품. 네, 규격 주셔야죠. 이때 기준 단위 EA는 5번부터 8번까지 몽땅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넣어주시고요. 저는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그냥 EA 다 치셔도 됩니다.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입고 단위가 2A죠. 그래서 1대 1입니다. 그래서 환산 단위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시게 되면 재고자산 수불부 마감하거나 오류 생기거나 또는 재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하시고 수정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목 등록 마쳤습니다. 세 번째, 다음에 정기예금을 등록하시오. 정기예금은 금융 탭에다가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 상단에 열렸으니까 클릭. 금융 탭으로 오셔서 99003 우리 가로 열고 정기예금이네요. 가로 닫고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계좌번호 네. 하이픈까지 넣으세요. 엔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정기 예금을 선택해야죠. 그래서 2번 선택합니다. 사용 여부는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오셔서 계좌 개설점이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도움표 또는 F2 누르시면 되겠죠. 자, 우리은행 선택해 주시고 혹시 은행 코드가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하셔서 다음 번호로 입력하신 후 불러내셔도 됩니다. 자, 우리은행 예금 종류는 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만기 수령일은 계약이 끝나는 날이겠죠. 그래서 2024년 11월 29일이 되겠네요. 수령액은 잘 모르니까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해서 넣어줄 건데 어디다 놓냐? 17번 라인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29일 2023년 11월 29일 이 부분이 누락이 되게 되면 이번 문제는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개라도 놓치지 말고 제대로 입력만 되어 있으면 충분히 점수를 따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계좌 개설일을 안 넣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심해서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항입니다. 다음에 신규 부서를 등록하죠. 부서 등록 문제죠.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지금 물류관리 쪽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품목 부서가 여기 보입니다. 회계 모듈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 정보 또는 기초 정보를 입력할 때는 물류관리 쪽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서 사원 등록 클릭. 50에 자금 지원부네요. 오타만 안 나도록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 1번이고요. 판관입니다. 공통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도 넣어주세요. 부서 판관. 이 공통이요?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왜? 문제에서 없으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공통이니까 공통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4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즉, 전표를 쪼개서 입력하지 말라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거래처 코드, 거래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드가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개의 전표로, 즉 전표 번호가 2개 이상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유념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총 9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11월 12일 한림의류 주식회사의 외상 매출금 300만원 중 250만원은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즉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모듈로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11월 12일입니다. 날짜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날짜가 전혀 다른 데다가 입력을 하시면 그렇죠.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자, 차변에 보통예금 갈까요? 차변에 보통예금 가겠습니다.
보통 예금은 금융거래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 반드시 걸어주셔야 돼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의 보통예금 선택해 주시고요. 250만원. 자, 같은 변이니까 엔터 치고요. 이번엔 현금입니다. 자, 엔터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요거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없어집니다. 50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그 회사에 다시 청구를 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코드 걸어주셔야 됩니다. 한림의류. 외상매출금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코드, 이렇게 코드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차변의 보통예금 250, 차변의 현금 50, 대변의 외상매출금, 한림의류 코드 걸어주시고 300만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그렇죠. 금융거래와 채권에 대한 거래처 코드를 걸어준다. 두 번째, 11월 17일 사원 김미연에게 지방 출장을 명하고 여비 계산액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출장을 마치고 정산하기로 하다. 출장을 가서 얼마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출장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출장비는 뭘로 정리해 놓죠? 가지급금 맞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7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전표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출금 전표로 할 거냐 아니면 차변 대변으로 할 거냐 그거는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출금을 할게요. 자, 1번 눌러서 출금. 가지급금. 두 글자만 치셔서 가지급금 하시고요. 김미연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만원. 왜냐면 가지급금을 누군가에게 지급을 했는데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이름을 쳐서 있으면 코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해서 출금 전표 작성했습니다. 11월 21일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 샀어요. 자, 상품을 샀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록을 해야 되죠. 기록을 해야 되려면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라고 캐치를 딱 해놓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자, 전자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 부가가치세는 현금, 잔액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어음도 발행했네요. 그럼 어음은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살펴보니까 우리 회사가 어디로부터 사갖고 왔느냐? 선악물산의 물건을 사갖고 왔네요. 자, 병상품 사갖고 왔습니다. 3천만원어치 사왔습니다. 그래서 요 세액 300만원은 현금, 그리고 3천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했네요. 여러분, 물류관리 탭으로 오셔서 입고 입력입니다. 11월 21일. 자, 건별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왔죠? 과세입니다. 선악. 엔터. 선악물산 선택해 주시고요. 현금하고 어음으로 했죠?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혼합을 하셔야 여기 하단에 기록된 란에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외상으로 하면 외상에다가 금액이 찍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혼합. 상품, 병상품이네요. 수량은 30개, 100만원. 부가가치세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랬으니까 300만원. 여기 현금란에 300만원. 어음란에 3천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외상란에 금액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 반드시 체크.
전표 추가, 전송까지 완료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전송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보신 후 회계 모듈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전표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클릭. 11월 21일이고요. 상단에 전자세금란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전자와 종이세금 계산서를 구분해 주는 것은 하단에 보시면 전자 입력입니다. 그래서 1번 전자 입력을 입력함으로 인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왔구나 라는 거를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하단으로 오셔서 이제 어음 관리할 겁니다. 지급어음에 적요 코드란에서 F3키를 눌러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F3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서 기능 모음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자금 관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어음, 자금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F3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어음 번호란에서 F2 또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발행할 어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음이 없다 그러면 그 날짜에 등록을 해서 발행을 하셔도 됩니다. 012-2023-112-2024-02-218 자, 얘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커져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전자어음의 발행일은 11월 21일이고요. 만기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놓쳐서 틀리시는 분들이 간혹 많으세요. 여러분 이거 안 틀리실 것 같죠? 근데 입력 빠르게 하다 보면 놓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분 수정해 주세요. 2024년 02월 21일. 지급어음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요 만기일을 입력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놓쳐서 상당히 많이 틀리시고 있습니다. 자, 닫기. 그러면 이렇게 지급어음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어음의 번호와 만기일자가 돌출이 됩니다. 여러분 채점은 어디서 하느냐? F3키 눌러서 이 부분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보고 채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항은 입고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추가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고입력에서 넘어왔다라는 거고요. 전자입력 해주시고 자금 관리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번째, 11월 29일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기압수표로 인출하여 우리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500만원에 예입하다 그랬습니다. 자, 1년 만기 정기예금인 경우에는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이상이다. 그러면 장기성 예금으로 바꾸셔야 돼요. 문제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예입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수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나가야 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해갖고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통장에 잔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11월 29일 차변에 정기예금 가겠습니다. 금융거래처죠? 코드 우리은행 이번에는 정기예금이죠. 자, 정기예금 5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도 금융거래죠. 그래서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 걸어주십시오.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리해서 해주시고 금융거래처에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코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4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5번 11월 30 튼튼 가구점 주식회사로부터 고객 쉼터에 놓을 소파 한 세트
한 세트에다가 밑줄 거 놓으시고요. 2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법인카드, 우리카드로 결제하다. 단 비유동자산은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즉 전표도 입력하시고요. 고정자산 등록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11월 30 차변에 고객 쉼터에 놓을 소파는 비품이죠. 비품 갑니다.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현금이 나간 거 아니죠? 그렇죠. 미지급금. 나중에 카드 결제하시면 되겠죠? 카드 대금이 청구되면 그때 입금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모아놓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자, 우리카드 법인이네요. 200만 원. 카드로 물건을 샀을 때에는 미지급금, 상품을 샀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즉 재고자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미지급금이냐 외상 매입금. 그래서 비품은 일반적인 상거래, 즉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상거래 외의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미지급금에 우리 카드 코드 걸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자, 회계 모듈에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마구 엔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거 비품으로 할래? 네, 하셔도 됩니다. 비품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앞에 0은 그냥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4 이렇게 입력하시면 0004 총 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입니다. 비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소파 엔터. 언제 샀냐? 올해 샀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30날 여기 11월 30날 샀어요. 즉 전표 발행한 날 4번 난에 즉 올해 산 경우에는 4번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다. 그러면 기초가액과 정기말 상각누계액이 있겠죠. 자, 4번 난에 2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상각 방법은 정률법,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5년.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한 세트를 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취득세량 1번 그리고 800번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량 1번. 고객센터는 공장이 있지 않죠. 그렇죠. 본사나 아니면 뭐 지점의 영업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800번대 경비 사용합니다.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표도 맞고 고정자산 등록도 다 맞아야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한상공회에서 즉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에서는 부분 점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그렇죠.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입력하실 때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 문항 가겠습니다. 12월 7일 상품을 매출하고 팔았네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출고 입력.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상품을 사고 팔았을 때는 즉 물류관리의 출고 입력과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전송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매출했다 그러면 출고 입력 입력할 거야 이렇게 캐치해 놓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즉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 줬으니까 체크 또 해 주셔야 되겠죠. 대금 중 3천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자, 3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어요. 뭘 팔았냐? 갑상품과 을상품을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느냐가 중요하겠죠? 9일 상사에 팔았습니다. 요 3천만 원은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물류관리 쪽으로 오셔서 출고 입력입니다.
12월 7일 오시고요. 건별 과세죠. 거래처는 9일 상사. 보통 예금과 외상이 있습니다. 혼합갑니다. 상품 갑상품 100개 20만원 상품이고요. 을상품 50개 30만원입니다. 현금란에다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예금란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예금란에 3천만원 입력합니다. 850만원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입력하시고 체크하신 후 그렇죠. 전표 추가 전송 갑니다. 상단에 전송 확인하고 메인 매출 전표 오셔도 되고요.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오셔도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12월 7일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메인 매출 전표를 열었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닫았다가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교육용이기 때문에 메뉴가 많이 열렸다든가 아니면 간혹 가다가 버그가 생길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닫았다가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거 없어지지 않아요. 왜? 덮어쓰기 하지 않는 한 그대로 기록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열었다가 그러니까 닫았다가 다시 여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란에 전자 체크해 줘야겠죠? 뭐로 체크해요? 1번 전자 입력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눈치채셨어요? 보통 예금은 금융거래처죠. 하단에 9일 상사로 뭘로 바꿔야 돼요? 해피저축은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해피저축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다 풀어놓고 점수를 획득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근데 왜 색깔이 달라요? 네, 상단의 거래처 명과 하단의 거래처가 동일하면 색깔이 안 변해요. 그런데 다르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저축은행 금융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걸어준다. 7번 12월 9일 지난달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건강보험료 5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50만원을 납부했는데 본인 부담금과 회사 부담액이 있네요. 자, 본인 부담액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납부한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이 납부한 거 우리 회사 돈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어디에 모아놔요? 예수금이라는 계정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부담한 금액은 예수금, 회사가 부담한 것은 종업원을 위해서 돈을 썼죠.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9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예수금 먼저 가겠습니다. 금액은 25만원. 왜냐하면 50대 50으로 내는 거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 되겠습니다. 800번대 복리후생비 넣어주시고요. 운용사 상급에서는 경비가 800번대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에 현금. 그런데 왜 차변 대변으로 했어요? 출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상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즉 하나의 전표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표 번호가 동일하게 1번이 나와야 되는데 출금 이렇게 하면 1번, 2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출금. 어떠세요? 번호가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번호로 나올 수 있게 차변, 대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12월 24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두리 케이크점에서 케이크를 80만원에 법인 카드, 우리 카드로 구입하고 절반은 직원들에게 선물하고, 자, 직원들에게 선물했으니까 복류생비, 절반은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하였다. 매출거래처니까 오, 접대비 맞습니다. 12월 24일 차변에 지금 나와 있는 전표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거 건드시면 안 돼요. 차변에 복류생비 먼저 갈까요? 이럴 경우에는 엔터 하면은 위에 있는 거 기억해서 계속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우스로 움직이세요. 이럴 경우에 마우스로 움직이셔도 돼요. 80만원을 반으로 나누니까 40만원이죠. 차변에 접대비입니다. 대변에 4번이고요. 미지급금이죠. 카드로 구입했으니까 미지급금 우리카드입니다. 우리카드 법인 80만원. 여러분 조금 전에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금액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금액이 뜨게 되면은 전표에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표를 입력하실 때는 이렇게 차익이 뜨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을 위해서 40만원, 거래처를 위해서 썼으니까 접대비 40만원, 그리고 카드로 구입을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그래서 우리카드 법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12월 30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을 정리한 결과 이자 소득세 38,600원을 제외한 이자 21만 5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다. 보통예금 입금 이자 입금일은 12월 30일이다. 통장에 돈 들어왔네요. 네, 12월 30 차변에 보통예금 늘려주십시오. 우리은행 보통예금 코드, 왜? 금융거래니까요. 얼마가 들어왔죠? 21만 1,500원입니다. 그런데 이자를 냈대요. 자, 이자는 세금이죠. 세금을 미리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선납세금. 그렇죠. 선납세금.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죠. 그래서 세금을 내면 법인세 등이라고 비용으로 정리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낸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선납세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쓰는 겁니다. 38,500원. 대변에 이자 받은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 25만원. 자, 금융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시고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는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포인트는 그렇죠. 금융거래와 선납세금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9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